자, 이번 시간은 운문 3강 역설법과 반어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역설법부터 반어법부터. 항상 이게 좀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자세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역설법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역자가 요게 거꾸로 역자, 반대 역자예요. 그 다음에 요게 반대 반자, 거꾸로 반자. 자, 그러면 우선은 요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자, 공통점은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거꾸로 역자, 반대 역자, 거꾸로 반자, 반대 반자니까 그럼 얘가 반대죠, 반대. 여기까지만 아니까 좀 헷갈리잖아. 여기서는 공통점은 반대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먼저 우리 국어문법이 맞으려면 요 앞말의 의미하고 요 앞에 말의 의미와 뒷말의 의미 관계가 앞말이 꾸며주는 말, 뒷말이 꾸며받는 말, 수식어, 피수식어, 뒷말의 의미 관계가 요게 이제 어떻게 됐나 해볼게요. 우리 구문법이 맞으려면 앞말이 긍정이면 뒷말도 긍정해야 돼요. 요렇게가 우리 구문법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앞말이 부정이면 뒷말도 부정으로 돼야 돼, 이렇게. 그래야 우리 구문법이 맞다고. 앞말이 긍정이면 뒷말도 긍정이고, 앞말이 부정이면 뒷말도 부정이 한다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예쁜 천사 이렇게 하면, 자, 선생님한테 예쁘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잖아. 얘가 긍정이야. 선생님 천사 같아요 하니까 긍정이야. 이게 구문법이 맞았어요. 자, 여기 해볼게요. 선생님 더러워요 하면 부정이잖아. 선생님 거지 같아요 하면은 부정이잖아. 얘가 앞말이 부정이니까 뒷말도 부정이야. 이게 우리 구문법이 맞거든요. 그런데 역설과 반어는 뭐가 반대냐 하면, 역설은 앞말과 뒷말의 의미 관계가 반대야. 그러니까 앞말과 뒷말의 의미 관계가 반대야. 그러니까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가 부정이고,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가 긍정. 그러니까 예쁜 거지, 더러운 천사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 국어문법에 틀리잖아요. 얘는 문법이 틀렸어. 문법에 틀린 걸 뭐라고 하면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역설법, 반어법, 수사법은 표현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역설법을 읽으면 형태가 틀렸잖아. 원래는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인데 얘는 긍정인데 부정, 부정인데 긍정. 그러니까 요거를 모순, 형용 그래요. 모순이 틀렸다 이 말이잖아. 형용은 형태가 틀렸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수능에서나 모의사는 모순된 표현 기법이 더 많이 나와요. 그 모순된 표현 기법이란 거는 수사법이 표현 기법이야. 그래서 얘를 모순된 표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쁜 다음에는 분명히 긍정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예쁜 거지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뭐야, 더 큰 뭔가가, 문법은 틀렸지만 더 큰 이치를 줘요. 그래서 이 모순 형용은 큰 이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이런 말,
더 큰 이치를 준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게 무슨 표현 기법이야. 그래서 우리 수능은 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요게 역설법이라는 걸 잘 기놓고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자 한 몇 개만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아직 기다릴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란의 모라의 피기까지 보면은 찬란한 슬픔의 봄 나오잖아요. 그럼 찬란한 건 좋잖아. 슬픔 했으니까 반대가 나왔지. 그럼 결론은 뭐냐? 이 말은 눈으로 반대가 보여요. 눈으로 반대가 보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는 눈으로 반대가 보인다 이렇게. 이 말을 조금 잘 기억하면 편하죠 이렇게. 그럼 반면에 단어법은요 속의미와 겉의미가 반대야. 엄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만에 우리가 이제 조금 힘들어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엄마 이렇게 지나가다가 잘하는 짓이다. 그래 좋은 대학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니까 난 계속 텔레비 봐야지 이게 아니잖아. 엄마의 속마음은 죽여버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얘는 속의미와 겉의미 관계가 의미가 이게 반대야. 그러니까 결론 무슨 말이냐? 요거는 눈으로 반대가 안 보이겠죠. 눈으로 반대가 안 보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눈으로 반대가 보이는 게 역설법이야. 눈으로 반대가 안 보이는 게 자 반어법이고 반어법은 엄마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의 연인, 외로운 황홀한 심사. 정정의 유리책 보면 외롭다 그러면 부정이지, 황홀하다 긍정이지. 봐 역설법. 꼭 이게 단어 간의 관계가 아니어도 돼요. 문장 간의 관계도 괜찮아요. 자, 문장 간의 관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잃는다는 것은 곧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잃는다는 건 나쁘죠. 그런데 얻는 거. 문장 간의 관계도 괜찮아요. 자, 님은 갔지만 님 가면 나는 싫잖아.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또 님은 내 앞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역설법이겠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자, 역설과 반어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얘는 반대가 이 반대가인데 여기까지 알면 안 되고 자, 뭐가 반대냐 하면은 역설법은 앞말과 뒷말의 의미 관계가 반대라고요. 했을 때 앞말이 자 긍정이면 뒷말도 긍정이한데 얘는 부정이 나온다고. 자 앞말이 부정이면 뒷말도 부정인데 긍정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법이 틀렸다. 문법이 맞으려면 앞말이 긍정이면 뒷말도 긍정, 앞말이 부정이면 뒷말도 부정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문법이 틀렸다가 이게 모순이라고 하잖아. 모순. 그래서 형태가 틀렸다 해서 얘가 모순 형용 이게 역설법이고요. 우린 표현기법 중에 하나가 수사법이니까 모순된 표현 이렇게 하면 역설법인지 알면 되고 자 반어법은 속의미하고 겉의미가 반대라고. 그러니까 역설법은 눈으로 반대가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그런 반면에 반어법은 눈으로는 반대가 보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찬란하다 슬프다 반대로 돼 있잖아. 눈으로 보이잖아. 외롭다 황홀하다. 문장 간의 관계도 괜찮다고 했지. 잃는다는 것은 얻는다는 거 이렇게 반대가 됐다 이렇게. 자 참고 원은 자 다시 또 이렇게 두 개 나누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역설법과 반어법을. 자 역설법 반어법. 자 요거는 다시 또 두 개 나눠볼게요. 자 고전시 현대시. 고전시, 현대시. 자, 잘 안 익혀지면 고전시고, 한자 같은 게 많죠. 잘 익혀지면 현대시라 생각하면 돼요. 자, 이번엔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역설법은 파라독스, 그렇죠. 영어로. 얘는 아이러니,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영어로 썼잖아. 그러면, 얘들은
전통이란 건 옛날부터 이어오는 거잖아. 우리가 영어를 쓴 지가 10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전통적 표현기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전통적 표현기법, 수사법은 표현기법 중에 하나겠죠. 기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 고전에서는 그러면 이 역설법은 서양에서 들어온 이론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을 하고 써야 한다고. 한 100개 중에 선생님 생각은 한 개 정도 생각을 해서 역설법이 나올 수 있겠죠. 생각을 하고 내가 역설법 써야지 하고 이렇게 보통 쓰겠죠. 반어법도 한 100개 중에 한 개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고전시에서는요, 꼭 기억하고 써야 돼요. 이런 건 뭐 책에 안 나오고 선생님이 잘 맨날 나왔던 거 모의사를 분석하고 수십 년 동안 풀어본 결과니까. 자, 고전시에서는요, 우선은 정석가가 있어요. 고려가예요. 고려가의 정석가. 갈래는 고려가의 작자 미상이야. 고려가의 정석가 하나 기억해놓고. 자, 정석가에서 역설법을 써요. 자, 2연부터 5연까지 구조가 똑같고요. 1년은 전혀 다른 데서 나온 거고, 자, 6년이 주저인데, 2년은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자, 구운 밤을 5대를 심었대. 되는 그냥 단이야.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났다며요. 구운 밤은. 싹이 나면 생밤이 됐잖아. 그럼 얘가 반대잖아. 자, 역설법, 유독하신 님과 여여아치이다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거요. 자, 현대시는요, 근데 영어를 좀 많이 쓰니까 몇 개는 있겠죠. 주로. 우선 한영훈 씨가 주로 사용한다. 뭐 반드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주로 사용한다 하고, 뭐 기타 등등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 반어법에서는요, 우선 정석가가 있어요. 이렇게 정석가. 고려가인 정석가. 자, 구운 밤 5대를 심었는데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났다며. 그 생밤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 과장법이겠죠. 그때 유독하신 님과 덕이 많으신 님과 이별하고 싶대요. 그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별한다며. 절대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럼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서 반어법 썼겠죠. 유독하신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사서의 시조에 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사서의 시조에 살뜰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렇게 살뜰이. 자, 살뜰이 이게 살뜰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게 단어. 뭐 사서의 시조 같은 거는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살뜰이가 이게 우리말로 하면 살뜰이 이런 말이야. 매우 참잘 이런 뜻이야. 매우 참잘. 알뜰이 이런 말이야. 자, 사서시에 보면요. 님이 하마 온다 하여 저녁밥을 일찍 먹고 중문을 내다 대문에 갔대요. 이수로 손으로 가액하여 이마에 대고 먼 산을 바라보니 거무쭉쭉한 게 보였대요. 저거야 님이로구나. 님이군비 내몸이 우렁창창 달려가니 내가 님 밥을 얼른 먹고 님으로 생각하고 저 거무쭉쭉한 게 보인 걸 님 쪽으로 향해서 막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다고. 자, 작년에 심은 주추리 3대 나무가 살뜰이로 날 속였대요. 난 님으로 알고 반가워서 갔더니 작년에 심은 주추리 3대 나무가 살뜰이 참잘 날 속였대. 확 죽여버려 뽑아버리겠죠. 반어법. 아서라 밤일새 맞으면 남이면 웃길 뻔했구나. 낮이면 여기 살뜰이만 작해놓고 어여쁘다 귓두라미 거기도 살뜰이가 나오죠. 반어법. 이것만 지금 기억해놓고요. 현대시에서는요. 주로 김소래 씨가 그래요. 김소래 씨가. 물론 김소래만 쓰는 건 아니고 현대는. 자,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물론 다른 것도 이제 쓰겠죠. 이렇게. 자, 참고2는 자, 이육사하고 작가하고 제목을 써준다 했죠. 한영우는 우선은 그냥 이렇게 알아두는 게 편해요. 그냥. 우선은 이육사와 한영우는 우선은 반어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선 그렇게 그냥 외우는 게 편해요. 문제 풀 때는. 자, 반어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역설법을 사용하면 사용하고 반어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외워놓고요. 물론 김소월은 역설법도 사용해요. 초원 같은 데 보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며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은 없죠. 거기서 역설법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역설과 반어법을 동시에 사용한 작품 볼게요. 역설법과 반어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작품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만 곱하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역설법과 반어법을 동시에 하면 10,000개 중에 1개 정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10,000개의 시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자, 고전시에서는 정석가가 하나 있고요. 자, 현대시에서는 진달래꽃이 하나 있다 생각하면 돼요. 진달래꽃. 사뿐이 살짝, 지려 꽉. 사뿐인데 살짝이잖아. 사뿐이라며. 근데 지려는 꽉이잖아. 역설법. 나보기가 역겨웠든 죽어도 안 눈물 흘리다 김소를 사랑하는 님은 한 명밖에 없어. 죽을 때가 눈물 흘린다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우리는 작품이 하나만 나오지 않거든요. 모의사 수능은 2개 아니면 3개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때 예를 들면 여기가 김소래 둘 중에 하나가 김소래 씨가 아니야. 아니면 한영훈 씨가 아니야. 써준다고 했죠, 작가는. 그러면 우선은 둘 다가 아니야. 아니면 셋 다가 아니면요. 얘는 100만 분의 1이야. 얘는 10,000분의 1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 돼요. 그냥. 역설법 썼다 하면, 아니면 반어법 썼다면 무조건 그냥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틀린 확률은 한 95%? 반어법은. 자, 한영훈 씨 역설법은 한 99% 정도 되는데. 자, 꼭 기억해야 할 거는, 자, 역설법 고전에서는 정석가, 그 다음에 반어법은, 자, 정석가하고 사사시적인 살뜰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냥 선생님이 그냥 팁으로 하나, 여기다 중요표시 한개 해놓고, 참고해놓고, 보통 우리 고전은 10번 나오면 한 8번은 가사고, 한 번 정도는 연시조거든요. 길어요.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 고전 운문에서, 뭐 역설법 썼다고 하잖아요. 아니 반어법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틀렸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게 편해. 고전을 해석하면서 역설과 반어를 찾는다는 거는 시간 낭비거든요. 그냥 틀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보면 역설과 반어를 다시 보면은, 자, 역설법은, 자, 반어법은 공통점은 반대. 여기까지 말면 안 되고. 자, 얘는 앞말과 뒷말의 의미가 아니라 반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인다고 반대가. 그런 반면에 반어법은 엄마나 선생님이라 생각하면 돼. 속의미와 겉의미가 반대. 눈으로는 반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 해놓고. 자, 고전에서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이건 선생님이 만든 거니까. 역설법을 사용한 거는 정석가, 그 다음에 반어법 사용한 거는 정석가와 사설시적인 그 살뜰이 정도 있다가, 물론 만주연춘 별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볼 일이 없으니까. 자, 현대시는 주로 한영훈 씨가 사용하고, 물론 기타 등등 다른 사람들 쓰지만, 자, 현대시에서 김소는 주로, 자, 반어법을 사용한다고. 자, 이육사와 한영훈은 반어법은 사용하지 않고 역설법을 쓰면서 썼다고 했죠. 역설과 반어를 동시에 사용한 작품은 하나씩 이렇게 가면 돼. 고전은 정석가, 자, 현대시는 진달래꽃. 자, 고전 운문에서 역설과 반어를 썼다면 그냥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역설과 반어에 대한, 자, 차이점과 공통점 이렇게 구별 한번 해봤습니다.